안녕하세요. GTS와 함께 과학 부수기 날이면 날마다 자주 오고 안 왔으면 싶은데 또 오죠. 이번 단어는 빛과 렌즈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 피처링은 실험의 늪이 부주제입니다. 이번 시간 성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해당 단어 이번 단어 목표랑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잘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취 기준은 햇빛이 프리즘에서 다양한 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햇빛이 여러 가지 색의 빛으로 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햇빛을 가지고 실험을 할 거고 프리즘을 가지고 실험을 할 건데 이 실험을 관찰해야 돼요. 관찰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빛으로 되어 있다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취 기준은 빛이 유리나 물,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서 굴절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결론이 제일 중요한 말은 빛이 어딜 통과해야 돼. 그러면서 굴절 이게 뭔지는 뭔가 휘어지고 꺾어지고 이런 현상 관찰을 하고 그림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게 여기도 역시 실험이 중요하고 그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성취 기준은 볼록 렌즈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습을 관찰하고 볼록 렌즈의 쓰임새를 조사할 수 있다입니다. 렌즈 중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6학년 초등학교 때는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온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이걸로 여러 가지 물체를 한번 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앞서서 선생님이 디딤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꼭 알아야 될 것들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이 앞으로 쭉 뻗어나간다는 직진이고 빛의 굴절은 뭔가 꺾이고 휘어진다는 것, 빛의 분사는 흩어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볼록 렌즈의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 이 빛은 원래 비추어주면 쭉 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빛의 직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물 속에 들어와서 놀았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밖에서는 굉장히 빠른데 물에 들어가면 밖에서 달리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느려지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진하다가 어떤 다른 물질을 만나거나 다른 곳에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는 진행 방향도 바뀌고 어디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생겨요. 이것을 빛이 굴절이라고 합니다. 왜 빛이 굴절할까요? 이유는 이래요.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 빛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우리도 밖에서 달릴 때는 빠르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속력이 달라지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기 중에 지나가다가 다른 물 속에 들어가거나 다른 플라스틱 통 속에 들어가거나 이러다 보면 그 물질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빛이 굴절하게 됩니다. 혹시 무지개를 본 적이 있나요? 많이 봤죠. 비가 온 뒤에 빛이 공기 중에 여러 물방울들을 통해서 빛이 분산되면서 무지개가 생기는데요. 이때 빛을 백색광이라고 해요. 백색광은 여러 가지 색의 빛이 일정한 비율로 합쳐진 빛을 백색광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햇빛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색깔이 섞어보면 여러분 RGB라는 말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이런 여러 색깔들 섞어보면 이런 백색광, 하얀색이 생기기도 하는데 다음 미술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백색광인데 이 빛의 분산은 백색광이 여러 가지 색의 빛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빛의 분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햇빛과 같은 하나의 백색광이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질 때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빨주노초 파남보는 우리 눈에 보인다고 가시광선이라고도 하죠. 이때 빛의 색에 따라서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빨간색과 보라색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얘들이 그냥 나눠지는 게 아니라 빛에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에 따라서 꺾이는 정도가 서로 달라집니다.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그래서 이 빛이 나눠지는데 이것을 빛의 분산이라고 하고 이 빛의 분산의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볼록 렌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즈라고 하면 렌즈는 빛의 굴절, 우리 앞에서 배웠죠. 속력에 따라 속력이 달라지면서 빛이 꺾이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이런 것들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데 빛의 굴절을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렌즈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볼록 렌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볼록 렌즈를 통해서 사물을 보면 고양이를 이렇게 보면
평소보다 조금 다르게 보이죠. 크게 보이기도 하고 또 실제 모습과 뒤집어져서 보이기도 하고 더 크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 게 볼록 렌즈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볼록 렌즈는 렌즈 모양이 렌즈 가운데 부분이 두꺼운 모양입니다. 반대로 오목 렌즈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볼록 렌즈의 특징이 빛을 이렇게 싹 쏘면은 여기 이제 한 점에 모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기 쏴지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보이죠? 선생님 표시를 좀 해야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볼록 렌즈를 어떤 때 사용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돋보기 안경인데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면 쓰는데 이게 주로 좀 나이 연세가 많아지시면 이렇게 가끔 잘 안 보여져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선생님처럼 원래 눈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으면 이런 경우에도 돋보기 안경을 씁니다. 주변에 돋보기 안경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빛을 모아줘가지고 멀리 있는 물체를 크게 볼 수 있는 망원경도 우리 생활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는 않지만 과학관이나 어떤 전시관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죠. 이렇게 볼록 렌즈를 다양하게 생활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은 빛의 직진, 굴절, 분산, 볼록 렌즈 이런 것들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건 꼭 알아야 될 지식들을 선생님이 알려준 거니까 노트 정리 잘 하시고 잘 기억해 주시고 학교 와서는 열심히 실험하고 관찰 결과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학교에서 봐요.